무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체중 조절은 비만한 분에서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급격한 체중 감량 후에는 오히려 단기간적으로는 건강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으로 건강하게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운동을 시작하기 전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력을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알맞은 운동 강도와 운동량을 확인한 후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야 한다. 자기 최대 능력의 60 내지 80% 정도로 운동하면 충분히 운동하는 게 되고요. 근데 건강을 위한 운동은 그보다 좀 낮게 해도 됩니다. 한 40 내지 60%인데 40 내지 60%에 해당되는 경우는 일반인들한테 얘기하면 속보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걷기나 속보 정도만 하루에 30분씩 거의 매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5번 이상 이렇게만 해도 건강은 좋아진다는 거고요. 특히 비만 환자일 경우 저강도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운동이 몸에 무리가 적으면서 살 빼기에 효과적인데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운동 처방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비만 환자 외에도 40대 이후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고지혈증, 고혈압 등을 앓은 경우 그리고 최근 급격히 살을 뺐다면 전문가의 운동 처방이 꼭 필요하다. 8개월 동안 13kg을 감량하고 꾸준히 체중 관리를 해오고 있는 김춘미 씨. 그가 선택한 운동은 걷기다. 고도 비만이었던 김춘미 씨에게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었다. 지금 체중 감량을 하려고 하는데 걷는 것 정도 가지고 감량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스님 지시대로 하니까 안 하는 날하고 안 걸은 날하고 걸은 날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구별이. 그래서 꾸준히 걷기 시작했어요. 평소 과식이 작고 간식을 즐겼던 김춘미 씨. 체중은 83kg까지 늘어 고도 비만 상태였다. 급격히 늘어난 체중은 결국 고혈압과 고지혈증이라는 합병증까지 가져왔다. 고혈압으로 병원을 찾은 김춘미 씨.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체중 감량이 필요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식이 조절과 운동을 시작한 지 8개월. 체중은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고 건강상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체중이 빠지면서 심각하던 복부 비만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정상치의 3배 이상이던 중성지방은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다. 높았던 혈압도 호전됐다. 체중 감량에 있어 걷기의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비만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주 4회 40분 이상 빠르게 걷게 한 결과 평균 체중이 3kg 감소했다. 걷기 운동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또 걷기 운동은 강도를 갖다 지속적으로 계속 했을 때 오히려 더 효과적인 안전한 비만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 물을 마시면 해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탈수를 막기 위해선 수분을 보충해줘야 한다. 운동 시 수분 섭취에 따른 체온 변화를 보면 물을 규칙적으로 마신 경우 체온이 일정했지만 물을 마시지 않은 경우엔 체온이 39도까지 치솟았다. 사람들이 이제 땀을 빼고 나서 체중이 빠지니까 기분 좋다고 그러면서 물을 마시면 또 원래대로 대부분 다 돌아오니까 안 마시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거는 참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중을 빼려면 지방을 빼야지 이 수분이 빠지는 일시적인 현상 가지고서 만족하면 안 되거든요. 땀복을 입으면 살이 더 잘 빠진다는 건 사실일까? 실질적으로는 체지방 감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고요. 오히려 탈수가 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체력 저하가 빨리 와서 운동을 충분히 하기 어렵고요. 또 역시 탈수로 인해서 운동 시 체내 부담을 주게 돼서 오히려 심장이나 신장 또 몸의 여러 장기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운동 시간은 언제가 효과적일까? 제일 좋은 방법은 2시간 좀 지나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식사하고 2시간 좀 지나면은 이제 우리 위 속에 있던 음식물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때 큰 부담이 없고요. 또 에너지를 섭취를 한 상태니까 운동하는데
이제 열량 공급이 잘 돼서 유리하겠죠. 근데 식전에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아무래도 탈수도 잘 되고 또 영양분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서 특히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살을 빼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되기 때문에 운동 방법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뇌졸중은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뇌세포가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죠.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뇌출혈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인스턴트 식품이나 동물성 지방 섭취 등 이 서구화된 식습관에서 비롯되는 생활습관병이 뇌경색을 일으키고 있어서 뇌경색에 의한 뇌졸중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과 여성들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전체 뇌졸중의 70%를 넘어설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뇌경색은 일단 발병하면 3시간 이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어진다면 심각한 후유증을 각오해야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허승곤 박사의 뇌졸중 이야기,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허혈성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뇌혈관외과 교수 허승곤입니다. 오늘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병하는 허혈성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뇌동맥경화 그리고 혈관 내막의 혈소판이 엉겨붙어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오거나 심방세동이나 심장판막증 환자의 심장으로부터 떨어져 온 색전 등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혈전은 고혈압이 계속되면 혈관 내막이 두꺼워지고 내피세포가 손상되어 혈소판이 엉겨붙고 중성지방 등이 혈관벽 침패, 혈관을 내부로부터 부풀리면서 좁아져 형성됩니다. 색전은 정상적인 심장에서는 생기지 않지만 심방세동, 심장판막증 등 시민성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경동맥 내막이 두꺼워져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죽상경화가 일어나고 여기에 궤양이 생기면서 혈소판이 엉겨붙은 혈전이 떨어져 나가 색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미리 경고 신호를 보내옵니다. 팔다리가 저리거나 마비 증세가 오고 갑자기 말이 어눌해 꼬이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잊어버리는 등의 증상입니다. 또 어지럼증, 구토, 안면마비,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심장, 경동맥, 뇌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하여 혈전 및 색전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혈성 뇌졸중 예방의 최선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성인병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뇌, 심장 및 경동맥 검사상 혈전 또는 색전의 위험성이 높으면 항혈소판제, 항혈전제 등의 예방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경동맥 협착증은 경동맥 내막 절제술 또는 스텐트 시술로 모야모야병 등은 혈관 문합술 등으로 예방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총 155명의 급성 뇌경색 환자에 대한 혈전용해 치료 경험입니다. 평균 연령은 66세였으며 남자가 1.2배 많았습니다. 발병 후 3시간 이내 내원 환자의 경우에는 정맥 내 혈전용해 치료를, 3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내원한 환자의 경우는 동맥 내 혈전용해 치료를 하였습니다. 70%에서 유의한 뇌혈류 회복 효과를 보였습니다. 경동맥 협착증은 60, 70대 남성에 많습니다. 식생활의 서구화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경동맥 내피세포에 지방과 혈소판이 엉겨붙은 후
근섬유가 증식되고 내막 출혈과 혈전 형성 등으로 좁아지게 됩니다.